중대한 과실이 있으니 취소를 못한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데 취소를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당신은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시면, 자, 이번에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주관적인 요건은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사를 중시하고요, 객관적인 요건도 여기서는 상대방인데 여기서 한마디로 하면 일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표시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뭐냐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표의자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요 청약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청약은 의사표시잖아요. 여기서 의사표시 이렇게요. 의사표시인데 이게요 시가 1억이거든요. 그럼 우리 갑한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의사는 뭐죠? 나는 1억 원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억 원은 받았으면 좋겠다. 표시를 뭐라고 해야 돼요? 1억 원에 사라 그래야죠. 그런데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 이렇게 하다가 동그라미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됐죠? 1억이 아니고 얼마가 돼요? 1000만 원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의사표시가 다르죠. 이렇게 다른 것을 이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야 착오거든요.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고 있으면 착오가 아니죠. 그런데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착오인데, 그러니까 이 갑을 뭐란다? 표의자죠. 표의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주관적이다 이렇게 내 입장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는 이 사람은 분명히 착각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요 1억짜리 집을요 다른 일반인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봤을 때도 이 집은 분명히 누가 봐도 1억짜리인데요 1억짜리 집을요 1000만 원에 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도 갑하고 똑같이 이것은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팔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일반인을 우리 뭐란다?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관적인 요건하고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일치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갑은 1억에 팔까 9천만 원에 팔까 고민을 해. 알겠죠? 1억에 팔면은 사람들이 안 올 것 같고 9천이면 너무 싼 것 같고 고민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에 팔까 9천에 팔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1억에 그냥 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9천만 원에 사라고 문자가 잘못 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요 1억짜리 집을 금매물로 내놓으면 9천만 원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것은 착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착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렇게 주관적,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인 요건과 우리와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다 착각이 돼야 돼. 그걸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 뭐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야, 너 무슨 일 했니? 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너가 바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착각을 했는데 우리 일반인은 착각이 아니다. 아니죠. 그럼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우리 좀 이따 보고 있죠. 그건 동기의 착오.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봐요. 사람의 뱃속에서 딱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배꼽이라고 하죠. 이렇게 배꼽이 있잖아요. 이 배꼽 부분을 뭐란다? 이것을 동기라고 그래. 동기. 여기가 가슴 부분이 있죠. 이 가슴 부분을 우리가 뭐란다? 그것을 뭐죠? 의사라고 그래. 의사. 그다음에 이게 말로 하죠. 말로 하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표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요 어떤 이유,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에요. 나는 학원에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알겠죠? 그냥 온 사람은 없단 말이죠.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돼서 나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학원을 공부를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의사. 그러고 나서 학원에 와서 말을 하죠. 표시. 나 강의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이유라고 하는 것은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의사결정도 가슴이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주관적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요? 내가요 이분을요 뭐라고 사기쳤어. 사기쳤단 말은 이분한테 뭐를 일으켰죠? 착각을 일으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기를 쳤다고 하는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착각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했을 때는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성립될 수 있어.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이거든요.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착오가 되려면 주관적인 것만 있으면 안 돼요. 뭐까지 있어야 돼? 객관적인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표시상의 착오하고 내용의 착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돼. 표시하고 내용하고요. 이런 표시는 뭐죠? 표시는 손이나요, 입으로 하는 거, 손이나 입으로. 그래서 손이나 입으로 하는 것,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이제 실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15시부터 보충한다, 보충 강의한다, 15시부터. 이렇게 칠판에 좀 써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실장이 와가지고 15시를 몇 시로 써놨냐? 5시로 써놓은 거예요. 15시는 몇 시죠? 3시잖아요. 근데 5시로 써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강의로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15시면 3시인데 5시로 썼다. 손으로 지금 잘못 썼다 이 말이죠. 그걸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뇌하고 눈이죠. 무슨 말이냐 봐봐요. N화, 일본의 N화하고 한국의 원화하고는 1대 10이잖아요. 일본의 1000N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치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데 이 사람은 나는 원하고 N화하고 똑같은 줄 알고 10,000원에 살래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나는 10,000원에 살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것을 10,000N에 산다겠다 이 말이죠. 결국 그걸 얼마에 사겠다는 것이다? 10만 원에 산다는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내용에 착오하고 그래. 생각을 잘못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봐봐요.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고 연대보증 서면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원보증 서류를 뭐라 한다? 알고 그랬죠. 알고. 신원보증 서류라고 알고. 이걸 의사죠. 의사.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다 이 말이죠. 서명을 표시죠. 지금 의사 표시가 일체예요, 불일체예요? 불일치하죠. 우리가 불일치했다고 해서 이것을 착오라고 하지 않아요. 불일치를 했다고 해서 착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일치를 알고 하면은 비진이 표시, 그 불일치를 모르고 하면 뭐라 한다? 착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요, 나는 신원보증 서류인자고 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 서면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모르고 했죠. 모르고 한 것을 착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것이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보란 말이죠. 제3자의 사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의 사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표의자가, 말하는 사람이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고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지문 있잖아요.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 3번이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왔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게 한번 나왔고, 두 번째는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3자의 기망. 그럼 왜 그러냐? 제3자의 기망,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할 수 있다? 사기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어도 이것은 사기가 아니고 뭐다? 착오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죠. 우리가 법률의 착오란 건 뭐예요? 우리가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인데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산 거예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는 법에 의하면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나는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땅을 산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나는 뭐를 착각했다? 법에 대해서,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금 산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모르고 샀다. 그걸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률의 착오는 뭐죠? 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한다 이유죠. 이유가 뭐죠? 동기죠.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공장을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우리가 말한다 동기의 착오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이 동기의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면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래서 그럼요, 법률의 착오는 딱 두 가지예요. 이유나 또는 동기. 이유나 동기가 있고,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이고, 또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뭐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이죠. 여러분,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가? 여기 보시면요, 이 건물은 지금 갑의 것이에요. 갑인데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 있어. 계약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계약을 하고 났어요. 여기서 갑한테 이 A가 사가지고 그 다음에 B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못하는 거예요? 등기를 못할 뿐이죠.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 갑한테 사가지고 등기해야 되는데 갑이 안 판다면 어떻게 돼요? 등기를 못 해주죠. 등기를 못 해주면 누가 지금 열받아요? B가 열받죠. 그럼 B가 누구한테 쫓아가요? A한테. 이렇게 B가 A한테 쫓아가는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담보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요,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등기를 못 해주면 담보 책임을 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착오나 사기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됐나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이 동기의착오예요. 지금 내용이 지금 많죠? 동기의착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하면, 동기의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요, 어떤 말을 하게 된 이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 그걸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야 너는 왜 쟤를 그렇게 싫어하니? 이런 말 한단 말이죠. 야 너는 왜 이렇게 쟤를 싫어해? 나는 쟤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뭐란다?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걔가 옛날에 나를 뒷담화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거, 그걸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땅을 살 때 어떻게 하죠? 이것이 여기가요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고 땅을 샀어. 나는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유라고 그래. 땅을 사게 된 이유, 개발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공동묘지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처음부터 공동묘지가 생긴 줄 알았으면 나는 처음부터 이 땅을 샀다 안 샀다?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우선 아시겠죠? 그것을 뭐란다? 이유다, 동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항상 착오라고 하는 것을 되려면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은 표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중시하고, 객관적인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를 중시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이 딱 있어야지 착오란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 우리가 동기의착오는 뭐죠? 동기의착오, 동기는 이유니까 주관적이죠. 그런데 동기의착오라만 돼 있지 그 이상 무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래 동기의착오는 착오가 아닌 거예요. 원래 동기의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동기가 뭐가 된다? 이유가 표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표시는 뭐죠? 표시는 주관적이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동기는 주관적이고 표시는 뭐죠? 객관적이죠. 표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니까 동기는 주관적이고 표시는 객관적이니까 두 가지를 다 갖췄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착오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것이죠.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갑의 땅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뭐냐면 그 공동묘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땅이 지금 KTX 여기 생기는 땅이에요. 그런데요, 이 을이요, 번지수를 잘못 알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여기에 KTX 여기 생긴다 이건 알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자기는 여기 생기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말한다, 땅을 사게 된 이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동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을이요, 이 땅을 산 거예요. 공동묘지가 된 땅을.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아 몰라.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땅을 사러 오는지 알아 몰라.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땅 사러 와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나는 여기가 공동묘지인 줄 알았으면 땅을 안 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약 없는 곳으로 하자. 그러니까 내 돈 다시 돌려달라.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 그 자체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이유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이유를 표시를 해. 뭐라고요? 여기가 지금 공동묘지가 생기는 땅인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한테 가지고 뭐라 하냐? 여기가 여기 생긴다면서요. 여기 생긴다면서 뭘 했어?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를 뭘 했어? 표시했죠. 표시. 이해됐나요? 그걸 표시하게 되면 이제는 이것은 착오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걸 숨기고 아마 그럴 겁니다 하고, 여기서 만약에 공동묘지가 생기면 평당 10만 원인데 평당 10만 원인데요, 여기가 KTX에 생기면 평당 100만 원이란 말이죠. 평당 1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평당 10만 원짜리를 평당 100만 원에 그것을 이용해서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동기의 착오에 빠져있죠? 빠져있는데 이 사람이 그 동기를 상대방한테 표시했죠? 표시를 했는데 그것은 만약에 이 사람이 10만 원을 그냥 이 사람이 여기에 이상하네, 여기가 아닌데 저쪽인데 이러면서 원래 땅값이 공동묘지 생기니까 10만 원이야? 10만 원을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팔았어. 그 말은 이것은
이 사람이 여기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의사가 반영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이런 경우는 착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착각을 하고 표시했다 할지라도 여기는 공동묘지면 평당 10만 원인데 KTX 여기 생기면 평당 1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호구가 하나 왔네 이렇게 하고 평당 100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땅을 사게 된 이유를 말을 했고 그 이유가 표시가 됐고 그 표시된 것이 두 사람의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때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해. 자, 여기 보면 동기가 뭐가 되고 표시가 되고 그 동기가 의사 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계약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러면 평당 10만 원에 여전히 팔았다가 말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고 평당 100만 원이면 계약 내용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때 우린 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통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 말이죠. 상대방으로 유발됐다. 여기 봐봐요. 유발되면은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잘 봐 지금 여기.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이 말이요. 여기는 주관적이고 여기 뭐죠? 객관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표의자고 상대방이고 의사고 지금 뭐죠? 표시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맞춰야 돼. 그럼 여기서는 동기는 무조건 주관적이니까 동기가 표시가 되면은 객관적이고 상대방이란 말이 있으면 또 객관적이죠. 이해됐죠? 그냥 동기는 주관적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그러면 주관적, 객관적이가 착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유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 유발됐다는 것은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은 원래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가 될 땅인데 이 갑이요 을한테요 통보를 한 거예요. 야 여기 생긴다고 한다. 여기서 여기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평당 100만 원인데 나는 너한테 이것을 싸게 팔겠다. 평당 70만 원에 너 살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요 여기 생기면 평당 100만 원인데 자기한테는 친구가 70에 판다가니까 그것을 덥석 잡았다 이 말이죠. 잡고 보니까 뭐가 됐어요? 공동묘지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이 스스로 여기 생긴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이죠? 갑이 그걸 알려준 거잖아요. 갑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이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 여기 생긴다고. 여기는 원래 뭔데? 공동묘지인데 여기 생긴다고 잘못 알려줬죠. 그 잘못 알려준 것을 뭐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면은 동기는 주관적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죠? 그러면 착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동기는 주관적이니까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든지 둘 중 하나만 쓰면 돼. 반드시 동기가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왜냐면 동기가 표시되면 주관적 객관적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도 주관적 객관적이잖아요. 둘 다 착오가 된다 이 말이죠. 둘 다 착오가 된다. 그러니까 굳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봐봐요. 재밌는 말이죠? 재밌는 말을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게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합의까지는. 왜 합의는 필요가 없을까요? 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는 필요가 없냐고. 여러분 합의란 말이 무슨 말이지? 합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합의란 말은 의사의 일치죠. 의사의 일치. 의사는 뭐다? 의사는 의사죠. 의사는 주관적이죠. 동기는 뭐다? 주관적이도. 그러면 결국 합의도 뭐다? 주관적이죠. 알겠죠? 뭐가 있어야 돼? 객관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의는 의사의 일치로서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착오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될 수 없다? 착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이해되시죠? 착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자 여기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자 동기를 어떻게 하죠? 동기가 표시되고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된다? 유발이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그러면 동기가 뭐 되지 않더라도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갑의 재산이 갑의 토지인데 을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갑을요.
갑을 뭐라 하냐면 여기다가 을이요 갑한테 얘기를 해. 이 땅이 원래는요 갑 개인 땅인데요. 거기는 귀속 재산이다 이 말이죠. 이런 귀속 재산이라는 말은 국가 소유다 이 말이에요. 국유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하냐?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먼저 너가 국가에다가 증여하라는 거야. 1번 국가에다가 증여를 해. 그럼 국가가 너한테 싸게 불화를 해줄게. 이렇게 불화를 해줄게. 공무원이 잘 모르고 번지수를 잘못 짚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국가에 증여하고 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 이 땅은 내 땅이지 국가 땅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착각을 했다. 그래서 취소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판례가 그때 말하겠냐?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착각한 것이 아니고 이 공무원이 잘못된 정보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계착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계착오는 그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만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까지는 필요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요건을 보면 먼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 그런데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부분에 중요한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원래 취소를 못해. 알겠죠? 취소를 못해.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돼. 취소는 무효가 되니까 취소를 못하면 유효다 이 말이 반대말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봐봐.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시험이 났단 말이죠. 그럼 요즘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이게 계속 이게 시험이 나. 이게 여기에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것을 알고서 뭐를 했어? 이용.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이용을 했다고. 이용을 해먹으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식, 우리는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를 해.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상대방이 그걸 알고 뭐를 했다? 이용했을 때. 이용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거죠. 중대한 과실. 그러면 무슨 과실이 있어도 된다? 가벼운 과실, 경과실은 있어도 된다.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를 해. 중대한 과실은 중과실이에요. 중과실, 무거울 중자.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가벼울 경자,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해. 알겠죠? 그래서 취소했다 할지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 착오하고 사기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뭐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뉴스를 잘 들어보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좀 그 간모 씨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뭐죠? 경찰청에서는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지금 뭐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언제 나왔냐? 옛날에 부천에 있죠. 부천에 보면 원룸이 하나 있었는데요.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1층 있죠, 1층 여기 이제 쓰레기 버리는 데 여기 있어요. 한 남자가 여기 나와요. 나가지고 여기서 담배를 피워요,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데 이 사람이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이렇게 뭔가 버리는 걸 나와, 이렇게 손으로. 뭔가 버리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2분인가 3분인가 있다가 거기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화재가 나와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때 판례가 말하겠냐? 그 사람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왜? 우리가요 그 바람 부는 날 있잖아요. 담배꽁초에 불을 다 끄고 버려야 돼요? 끄지 않고 버려야 돼? 다 끄고 버려야 되잖아요. 담배꽁초에 불을 끄지 않고 그냥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판례가 뭐랬냐? 그때 뉴스에서 보면 뭐죠? 뭐라고 얘기하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보통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 이 말이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 이 말이죠. 현저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현저히 결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증명 책임은요. 누가 주장한다? 유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유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왜요?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니까.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 그럼 취소를 못하게 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그래서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건 유효라고 누가 주장한다? 상대방이 주장하죠. 왜요? 착오를 한 표의자는 취소를 할 거니까.
취소를 못하게 할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좀 봐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착오이냐 아니냐 이걸 암기하면 돼. 그냥 암기. 알겠죠? 착오인지 아닌지. 건축 설계사, 설계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요, 자기가 설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걸 속이고 재건축 조합하고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판례가 그것을 착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3억 8천만 원의 양도세가 나온 거예요. 그럼 나는 양도세가 없다고 해서 팔았는데 양도세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나는 처음부터 매매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양도세는 언제 나오죠? 매매 계약을 할 때 양도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잔금을 치르면 그때 양도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양도세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르죠. 언제요?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잔금 날짜는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미래를 뭐란다? 장래라고 하죠. 장래 뭐죠? 양도세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장래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창호는 뭐냐? 농지인 줄 알고 샀더니 하천부지인 거예요. 농지인 줄 알고 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천인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성질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농지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천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200평의 농지를 샀는데요, 그 중에서 600평이 하천부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땅의 성질이 하천이다, 토지의 현황이 하천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현황 또는 성질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물건의 동일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물건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개업자가 이런 물건이 있고 이런 물건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중개업자가 이건 A고 이거 B인데요, 중개업자가 B를 A라고 잘못 소개한 거예요, 중개업자가. 근데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 거래를 할 때는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어야 되죠. 이런 중개사법에 뭐라고 하냐? 중개업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혹시요, 나중에 국세청에 있잖아요, 구속죄에 보면 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럼 보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가끔은요, 이렇게 배너 광고가 뜬단 말이죠. 그러면 전문 직업군에 속하는 분들은 미리 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뚝 뜬단 말이죠. 거기에 딱 보면 뭐가 들어있냐?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 직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업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알겠죠? 공적으로 뭘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물건을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요, A라는 물건인 줄 알고 B라는 물건인 줄 알았더니 A라는 물건으로 잘못 소개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착각은 착각인데 누구 때문에 착각한 거죠? 중개업자 때문에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내가요, 주채무자의 동일성 여부, 주채무자의 동일성 여부 좀 빠져있죠. 주채무자의 동일성 여부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채무자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증을 섰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을인 거예요. 나는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을이다. 그 말은 을인 줄 알았어. 나는 처음부터 보증을 섰다 안 섰다? 안 섰다 이 말이죠. 다시, 건축 설계사 자격 유무, 양도세,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을 뭐란다? 성질의 착오, 물건의 동일성. 누구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주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더니 주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뭐다? 착오이다. 우리가 착오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착오가 있고 그 착오에 대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중요분의 착오이고,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래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아닌 것.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건 뭐가 있다? 시가나 가격, 또는 면적이나 지적이나 지분. 우리가요, 4평의 땅을 사서 4평의 땅을 거래했는데 측량을 하니까 0.211평이 부족해. 0.211평이 부족하더라 이 말이죠. 판례가 이것은 지금 면적이 너무나 사소할 만큼 적죠.
이런 경우는 판례가 착오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가라든가 가격, 면적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지분 이런 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손해가 없다 이 말이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 그건 착오가 아니야. 만약에 갑이요 자기를 위해서 보증을 좀 사달래 A한테. A가 보증을 주면서 조건을 달았어. 만약에 당신 집에 압류나 감류나 뭐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이 보증 안 쓴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보증을 쓴 거예요. 아, 보증을 썼더니 거기에 가압류가 딱 있는 거야. 가압류가. 그건 나는 보증이 있으면 뭐죠? 가압류나 압류 하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압류가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가 무효란 말은 처음부터 가압류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나는 손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게 시험이 잘 나와.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암기야. 다시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이고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면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하고 중요분의 착오이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해. 무조건 취소한 것이 아니고 중요분의 착오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알겠죠? 자, 이제는 중대한 과실로 왔어. 여기 이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로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뭐를 생각해야 돼? 중요 부분에 뭐가 있다? 착오가 있다. 착오가 없으면 중대한 과실을 따질 필요가 없어. 왜? 중대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아니면 처음부터 뭐를 못하니까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중대한 과실이냐? 봐봐.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대요. 그 불가능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파트가 있죠? 건너편에? 이 건너편 아파트의 입구예요. 입구 맞은편에다가 내가 벽돌 공장을 짓는다고 땅을 샀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파트 앞에다가 벽돌 공장 한번 지어보세요. 쿵쿵거려가지고 사람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 말은 너는 왜 그걸 몰랐니? 너는 정말 문제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말한다. 너는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착각을 하긴 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 거 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하면 돼. 문의도 안 해본 거예요. 관할관청에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누구의 속이 없이요? 중개업자 속이 없이. 아까 말했죠? 아까는 중개업자의 잘못된 속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땅을 샀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땅을 샀어. 그러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땅을 샀으면 자기가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 등본을 자기가 떼봐야 돼 안 떼봐야 돼? 떼봐야 되죠. 그것도 떼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수수료 몇 푼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알겠죠? 자, 이 금융기관이 이 금융기관은 뭐냐? 이건 농협이에요. 농협이요. 은행 대출 자금이 상환이 안 됐는데 담보 설정 해지를 통보했어. 누구한테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다가요. 알겠죠? 뭐라겠다?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사람이 원래는 갑이 돈을 갚았는데 갑 다시가 돈을 갚은 줄 알고 갑 다시가 돈을 다 갚았으니 담보 설정을 해줘 줘라 이렇게 통보했는데 나중에 뭐죠? 은행에 있는 직원이 보니까 잘못 말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그 은행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뭐랬다? 알고 뭘 한다? 이용? 알고 이용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원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아닐 때 봐봐.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가벼운 과실이 있을 수 있다. 무거운 과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가벼운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알겠죠? 이때 고려청자라든가 여러분 봐.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럼 고려청자 아닌 거 10만 원, 고려청자는 1000만 원.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죠? 중요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의 말을 믿었다? 중개업자. 우리가 중개업자의 말을 믿은 것은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고려청자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뭐죠? 중대한 과실이 없고 경과실만 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땅을 팔면서 나한테요, 이 땅 중에서 30평 정도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 도로에 편입된다 이랬단 말이죠. 아, 30평 그거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땅을 샀더니 나중에 30평이 아니고 30%에 해당하는 197평,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됐다 이 말이죠.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런 경우를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이런 것들은 거래창자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딱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적용 범위인데, 착오는 희한하게요, 여기도 중요한데요. 먼저 착오는 임의 규정이에요. 우리가 착오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 규정이고, 취소권을 배제한다. 취소권을 배제한다는 말은 취소하지 않기로, 우리 둘이 계약하면서 우리 둘이 착각을 누가 해도 절대로 취소하지 말자.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니까 이것을 취소권 배제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취소권 배제 특약. 자, 여기는요, 취소해도 불법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 왜요? 우리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면 가벼운 과실, 경과실은 있다 이 말이죠. 경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란 말이죠. 가벼운 과실에 취소해도. 그리고 우리가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취소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죠. 여러분,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부를 받아야 돼. 해지하면 전부, 내가 받은 거 전부 돌려줘야 돼. 그런데 취소하면 어떻게? 취소하면 현재 남아있는 현존이익, 내가 만약에 술 마시고 그런 것은 안 보내줘도 돼. 돌려주지 않아도 돼. 내가 1억을 받아가지고 내가 5천만 원의 술을 마셨어.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5천만 원이 남았어. 현재 남아있는 이익은 얼마다? 이익은, 현존 이익은 얼마다? 5천만 원이죠. 나머지 5천만 원 술 마셨죠. 이것은 돌려주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것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면 필요 없어. 해지하게 되면 내가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 내가 받은 거 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소나 해지를 하려고 한다. 그럼 취소나 해지를 하려면 뭔가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돌려줄 때 해지하는 게 더 유리해요? 취소하는 게 더 유리해요? 취소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왜?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봐봐요. 6번. 착오하고 담보책임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옛날에는요, 착오와 담보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예전에는 담보책임이 성립되면 착오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성립 요건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담보책임이 성립되더라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 최근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거죠. 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이 3번 있죠, 이 3번. 이 3번 지문은요, 김일성 종합대학 시험, 입학 시험에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 정도로 시험이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착오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사기나 강박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취소권 배제 약정, 즉 취소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죠. 그것은 유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권 배제 약정은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취소권 배제, 취소권을 배제하는 것, 그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요, 사기와 이제 강박이에요. 여러분, 사기와 강박,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 사기와 강박을 연속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